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중국인 99명 미국 압송 썰과 수박 전환길의 등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채널을 듣는 분들은 청청모 회원들 또는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 이 정도만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다 막아놓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전달이 되거나 확산되지 않는 거는 뭐 뻔한 거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중국인 99명 미국 압송 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9명 미국 압송 썰의 핵심은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한국 경찰복을 입고 계엄군에 같이 편성돼서 선관위에 가서 중국 사람 99명을 붙잡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99명을 붙잡아간 미국의 특수부대는 과거 후세인을 잡아러 갔던 그런 특수부대다, 이렇게 살을 딱 붙여놓고 그럴듯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더라 어쨌더라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미국 특수부대가 작전을 실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계획에 밑받침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보는 미 정보국의 승인이 끝난 정보여야 되는 거겠죠. 그냥 지금 말하는 것처럼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어쨌더라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정보 당국의 최종 승인이 끝난 정보를 근거로 작계를 수립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미국 정보 당국이 승인을 한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여러 수단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수집된 첩보를 정보 분석관들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정보 문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서 작전을 할 수 있게 만든 정보는 미국의 어떤 첩보 활동 기관에서 첩보 활동을 했고 그 첩보 활동 지역이 한국이어야 됩니다. 한국.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어떤 여자를 선관위에 일용 작급직으로 채용시켜가지고 다 확인을 했다, 이런 근거를 내놓으면서 진짜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특수부대가 움직이는 작전을 미국 당국에서 내세운 여자 한 명이 선관위에 취업을 해서 작급직으로 일을 하면서 확인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여기서 말을 멈추고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는 방법과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방법이 동일할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혼자 하겠습니까? 이번에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일단 거기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선관위 이렇게 세 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 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터넷진흥원이 왜 들어갔을까요? 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 부정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인터넷진흥원을 딱 끼워넣었을까요? 이 점을 거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반란의 도시 나주에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인터넷진흥원이 나주로 갔을까요? 바로 김대중이 중국 정보부에다가 국정원의 정치 정보 주권을 넘겨준 다음에 바로 내부적으로 인터넷진흥원을 나주로 옮긴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혁신도시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진흥원을 나주로 옮기고 다른 거는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연막을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거를 옮긴 겁니다. 인터넷진흥원의 큰 임무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는 나주로 옮겨갔고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상철이가 다 세팅을 해놓고, 이상철이가 김대중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면서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전국선거관리위원회의 네트워크화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국으로 건너가서 화웨이 총괄지사가 돼가지고 나주 인터넷진흥원과 손을 맞잡고 다 확인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한 게 4.15 총선입니다. 이래서 국정원이 선관위의 시스템 점검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선관위 서버에 접근을 하면서 인터넷진흥원을 물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의 홈택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국세청 전산팀이 제가 발급 신청을 했던 거주자 증명서를 중간에 가로채가는 장면을 녹화를 해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정원의 감시 대상자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단체 등록, 단체 통장 이런 거를 다 거부를 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국세청에서 개인 납세자들을 사찰하는 이 동영상을 조만간에 공개할 건데 개인 사찰이 가능한 이 정도면은 같은 정부 기관의 인터넷 시스템을 나주인터넷진흥원에서 갖고 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네트워크를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서버를 열어가지고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다루는 애국단체라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입을 봉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바로 미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팀들이 수집을 하면은 바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인 아줌마를 위장 취업을 시켜서 거기서 뭘 그 아줌마가 확인하겠습니까? 중국 사람 99명이 맨날 밥 먹는다. 이런 거 외에는 더 확인하겠습니까? 그 아줌마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나주인터넷진흥원의 서버 그리고 국정원의 네트워크 감시 이런 거를 그 아줌마가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공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한국에 인스톨해놓은 화웨이 통신장비 일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목록을 넘겨받았고 그 장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오고 갔는지를 싸그리 스캔해가지고 이미 데이터화를 다 끝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휴전선과 동서남해 그리고 주요 군기지에 있던 1300대의 감시장비가 일시에 철거된 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방산기술 유출 부분입니다. 부정선거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바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부정선거 떠드는 것이고 중국인 99명이 미국으로 붙잡혀갔다. 이런 썰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선에서 24시간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경계 정보를 북한과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카메라 1300대가 일시에 철거됐는데도 그걸 설치한 사람들이 또 그걸 관리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잡혀가거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교수가 홍콩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신분 세탁을 해서 서울대학교의 스크램젯 엔진 연구를 하는 교수들과 같이 연구를 한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실도 미국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중국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운운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반도체 기술들이 그리고 전투기 기술, 에이사 레이더 기술, 잠수함 기술 등등 안 넘어간 게 없습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유튜브의 군사 유튜버들이 국뽕 유튜브들을 남발하고 있고 그런 유튜브 채널에만 구독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첩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첩보들이 미 정보 분석관들 손에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다 확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정리돼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승인된 정보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때 미국 특수부대를 한국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선관위에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을 붙잡아다 미국으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작전 내용을 한국의 언론사에다가 통보해 주겠습니까? 조금만 앞뒤를 따져보면 금방 진실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수박들의 겹겹이 펼쳐놓는 유언비어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성금을 몰아넣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61억 원 이상이 거쳤다는데 그중에 얼마가 그런 수박들 손에 넘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노사모 전환길의 등장입니다. 5.18 전쟁을 빨아대고 김대중 노무현을 빨아대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국이 들썩거리면서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개대진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삼원체제 비밀정부의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겠다. 그래서 책을 발간하고 세미나를 하러 다녔더니 온갖 방해를 다 했고 그리고 그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해줄 테니까 사무실을 만들게 책이나 좀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수박들의 길거리 공개 앵벌이에는 막 떼돈을 내놓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주면은
지킬 자신 있습니까? 5.18 때 전두환이 이율설 부대와 타협을 해가지고 간신히 나라를 지켜냈는데 결국은 그 나라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나라를 찾아준다면은 또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척결할까? 이 걱정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서 중국인 99명 미국 압송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 때문에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적화를 노리는 중국의 공작에 대한민국도 위험한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버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급한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99명 미국 압송설이 흘러나온 것인데 이거를 부정선거 어쩌고 하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에게 취임식 날 연락을 해서 뭐 우리는 해냈다 지켰다 이런 소리 한 게 중국인 99명을 체포해간 거를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99명에서 수십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한국인 잡부설이 또 등장했고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개돼지들이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환길의 등장을 보면서 차라리 김여정이가 직접 부산 광장에 가서 악을 쓰는 게 효과가 빠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이가 문재인에게 소대가리 개대가리 악을 썼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USB를 갖다 바친 다음에는 끽소리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돈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거를 또 원자력 발전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떼가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방송도 듣는 사람만 듣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만 들으면서 대책을 세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곧 망명 시민 단체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함에도 빨갱이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몰아주면서 지난주에도 책이 4권 나갔습니다. 4권. 일단 책을 구입해 주신 분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빨갱이들에게 목돈을 넘겨주면서 애국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인민민주공화국이 꼭 펼쳐질 거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청총모와 함께 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